이번에는 비트코인 ETF가 들어왔고 기존에 없었던 수요, 월가에서 발생한 현물 ETF 수요,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국가라든지 또 주요 기업들이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서 비트코인을 취득하려고 하는 새로운 수요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제 거의 10만 불이 다 왔는데요.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20만 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단기적으로 그래도 금시총의 절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 그 수준이 대략적으로 원화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네. 가격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관심이 점점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지금 가격에 대해서 또 앞으로의 그 전망이 약간 엇갈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미 많이 올랐다. 큰 조정이 있을 거다. 아니다. 뭐 조정은 조금이고 다시 크게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조금씩 나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가격 전망이라는 게 항상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거의 어떤 흐름, 그리고 또 현재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해서 판단해 보자면, 과거의 흐름 기준으로 바라보면 일단 반감기 이후 6개월 되는 시점의 가격은 보통 그 이후 반감기 직전까지 남은 반감기 동안 최저점이었습니다. 매번 그랬거든요. 그 수준이 이제 69,000불이에요. 달러 기준으로 비트코인. 뭐 원화 기준으로는 한 뭐 9,500만 원이나 환율을 따라 다르겠지만 1억이 약간 안 되는 그 정도 가격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점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을 더 깨긴 어렵다라고 바라보는 게 일단 좀 과거 히스토리에 기반한 일반적인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 지금 이제 바뀐 부분은 이번에는 비트코인 ETF가 들어왔고 기존에 없었던 수요, 월가에서 발생한 현물 ETF 수요, 그리고 또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아까 비트코인 리레이팅 국면에 왔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뭐 국가라든지 또 주요 기업들이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서 비트코인을 취득하려고 하는 새로운 수요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요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우리도 월스트 케이스를 생각은 해야 되니까요. 월스트 케이스 측면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 1월부터 사실 금융위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08년 10월에 비트코인 백서가 나왔고, 그리고 2009년 1월부터 채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를 제대로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이 크립토 마켓이,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크립토 마켓이 금융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2020년도 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금융위기하고는 그 부분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팬데믹은 말 그대로 전염병 문제였고, 그때 당시에 뭐 밸류체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게 금융위기하고는 좀 다른 성격의 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주 짧은 조정 이후에 바로 반등을 했어요. 글로벌 증시 자체는. 뭐 생활은 우리가 마스크도 오래 쓰고 해가지고 좀 막 한참 동안 했던 것 같지만, 가격 자체는 그냥 일회성으로 정말 몇 달 안 가고 바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반등한 기억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과거에 금융위기의 어떤 사례들을 찾아보시면은 그 금융위기의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시스템 위기입니다. 그 경우에는 회복되는데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은 이제 뭐 대공황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 요인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긴 하거든요. 지금 뭐 쌓여왔던 뭐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는 피로감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하자면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은, 일단 그 자체가 뭐 확률이 당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월스트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냥 베이스 시나리오로 본다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69,000불을 하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 97,000불 정도 와 있어요. 그럼 69,000불도 사실 그 정도 가도 한 30% 조정 받아야지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도 큰 조정이네요.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면은. 예.
사실 이제 리스크 이야기를 해 네. 주셔가지고 여쭙는 건데 12월쯤에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지금 달러가 강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은 금리를 내린 상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그 나타났었던 엔캐리 청산이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고 일각에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엔캐리 청산 이슈는 이제 사실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이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청산이 막 유발될 정도로 어차피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하고 싶은 니즈가 많긴 합니다. 그렇지만 시장에 그걸 충격을 주면서까지 진행을 하지 않을 걸로 보고요. 지난 몇 차례도 금리 인상하는 과정에서 뭐 충격이 좀 과하게 있다 싶으면 또 다시 구두 개입을 하고 뭐 이런 절차들을 거쳐왔거든요. 그것을 좀 반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그렇게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는데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다. 두 번 다시 없을 가격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과 아니다. 지금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시점에 매수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빠지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 시나리오로 얘기하면 빠지더라도 30% 정도가 맥스 조정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빠지면 사겠다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지금. 뭐 당장 뭐 피터 린치가 포트폴리오 매니저였던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입니다.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했죠. 구두 닦기 소년이 주식 얘기를 하길래 이제 주식 다 팔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관심 가질 법한 사람조차도 관심 가질 때 다 팔았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블랙 먼데이를 피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현재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시장에 전혀 과열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는 투자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많아요. 제가 10여 년간 기관 투자자로서 활동을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제 지인들은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평균적인 수준보다는 금융적인 지식들이 높고 굉장히 밝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문의하고 좀 빠지면 사겠다. 뭐 이런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가격이 오히려 빠지면은 사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좀 많지 않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꽤나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이익 실현에 대한 목표를 원래 뭐 이 정도 뭐 10만 불 정도면은 팔겠다라는 게 있었다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서둘러 팔 때는 저는 아니라고 오히려 느껴지고요. 반대로 전혀 이제 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고 뭐 대부분 뭐 주식이나 부동산 위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미국에서 뭐 트럼프가 정말 뭐 크립토 대통령이라고 하고 뭔가 세상이 바뀌는 것 같아 라는 어떤 입장이신 분이 있다면은 저는 비트코인을 일단 가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일부라도 조금 사보셔라. 전체 포트폴리오 자신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에 3%든 5%든 일단 발을 한번 담궈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10만 불 오면 뭐 어쨌든 미국이 어전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그 자체가 빅피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큰 숫자가 되면 사람들은 이익 실현하고 싶어하는 심리적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10만 불이 됐을 때 이익 실현 욕구가 분명 있을 걸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데 의외로 그렇게 조금 그냥 가격 경합 보이다가 바로 가격을 확 벗기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고 싶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일부 살 의사가 있다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익스포즈를 가져가고 싶은 니즈가 있다면은 일부 사고 가격 조정받으면 더 사겠다라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조정받으면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저점에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그런 지표들이 있을까요? 매매 타이밍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마켓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시점에 살 것인가, 진입 시점을 재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 나갈 건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 마켓 타이밍이라는 거는 투자 성과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의사결정이에요. 사실은.
예, 이것은 뭐 여러 논문을 통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결과물인데 반대로 또 가장 어려운 결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켓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크립토 마켓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이클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마켓 타이밍의 어떤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MVRV라고 하는 온체인 지표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MVRV는 Market Value to Realized Value라고 해서 온체인 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이거를 이제 Realized Value라고 하고 마켓 밸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액입니다. 그거를 이제 나눈 값인데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1에서 한 뭐 3, 4 이렇게까지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보다 적을 때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을 때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4가 넘어가는 때는 이제 아주 과열되어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1보다 낮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하고 한 1에서 한 3 정도 사이에는 그래도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3이 넘어갔을 때부터는 매수를 좀 중단을 하고 이익 실현을 언제 할 건가를 고민하는 거를 권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재 수준이 이제 2.6, 뭐 2.7 요 정도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이제 좀 많이 와 있는 상태죠. 문제는 뒤로 갈수록 사실은 가격의 이 탄력성이 더 커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매수를 중단할 단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분할해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전히 살 매력도가 있는 것 같고 전혀 익스포저를 안 갖고 있었던 분이라고 하면은 또 일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살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야 이거 언젠가 다시 뭐 2나 1 아래로 내려가면 그때 사도 되지 않아? 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음 사이클에 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 지표상으로는 뭐 1.5가 되어 있을지언정 가격 자체는 더 높을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MVR를 좀 고려하면서 바라보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이제 그 마켓 타이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지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보다 팔시점을 판단할 때 좀 도움 될 것 같아요. 김치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쌓여 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10에서 15% 이상 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치 프리미엄이란 것 자체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이 참고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예, 한국 시장 자체가 아주 액티브하게 거래되고 있는 시장이고 달러 그리고 또 리아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오피셜리 조성된 마켓은 아니지만 어쨌든 달러나 위안 다음으로 사실상 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이 김치 프리미엄이 10% 이상으로 과열되어 있을 때는 정말로 단기 과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이익 실현 일부 하셔도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익 실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이번 사이클에 비트코인이 대략 얼마까지 갈 거라고 이렇게 예상하시나요? 요번 사이클에 지금 이제 거의 10만 불이 다 왔는데요. 보수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20만 불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긴 한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리레이팅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도 이제 관점마다 다를 수는 있긴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 비축물로 삼는다?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 관점이 녹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이 비트코인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도 이 가격이 어느 정도 갈까라는 걸 전망을 할 때 단기적으로 그래도 금시총의 절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말을 해왔는데 그 수준이 대략적으로 원화 기준으로 보면 이제 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예. 그 정도까지는 만약에 이제 이건 결국 수급의 문제긴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정말로 이제 그 공약 나왔던 대로 적극적인 어떤 법안들이 빨리빨리 통과가 되고 실질적인 액션들도 보여지고 그리고 당장 뭐 다음 달에 12월 1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주총에서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의 일환으로서 지금 편입하자라는 주주들 요청했어가지고 지금 주총에서 그 의결을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이제 한다라고 결정되고 하면 시장에 대단히 반향을 불러일으킬 요지가 있어 보여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캐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비슷한 의사결정들을 압박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어떤 뭐랄까 국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좀 공격적으로 보면 이제 그 정도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이제 좀 베스트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좀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 내년에 이제 지금 현재 뭐 10만 불 그리고 내년에 한 뭐 20만 불 정도의 고점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 기업들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기 시작한 지금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특히나 MSTR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만약에 이게 의결이 돼서 비트코인을 이제 구입하게 되면 이게 결국 다른 기업들에게도 다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미칠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수의 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운 입장일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꽤나 많습니다. 예, 꽤나 많고 그런 기업들이 일부 이제 선도하고 있는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형 기업들이 그런 재무 전략들을 선택하는 걸 보면서 영향 안 받기가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의 주요 ETF들 퍼포먼스를 보면 뭐 S&P가 한 어제 그저께 보니까 이제 S&P 추정하는 ETF 보면 26% 정도 뭐 이렇게 성과가 났고 그다음에 또 성장주 위주로 하는 그런 ETF들도 뭐 30%대 이렇게 성과가 났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0일 날 나온 이후에 수익률을 보면 95%거든요. 이게 성과 차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사실 다수의 기업들이 주로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주식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의 포트폴리오가 많은데 이런 어떤 올해의 어떤 상황들 이걸 보고 비트코인을 일부 가져가자 뭐 1%라도 가져가 보자 뭐 3%라도 가져가 보자 이런 의견이 사실 그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니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스탠스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상당히 좀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고 이제 기대를 저는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부나 기업에서 미국 정부나 기업에서 비트코인을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이게 매입을 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개인 투자자들도 사실 사이클도 있지만 네.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좋게 보죠.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수단이다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뭐 가치 저장 수단은 이제 우리끼리 사실 쓰고 있는 표현이긴 한데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고자 쓴다. 왜냐하면 채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인플레이션에 취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물가 채권이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가 채권이 인플레이션을 그만큼 비팅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도 채권 매니저로서 생활을 좀 했었지만 채권 운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고민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실 개인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우리가 이제 막상 살아보면 항상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CPI가 뭐 얼마라고 하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훨씬 높거든요.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 CPI 산정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맹점도 있고요. 좀 낮게 측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비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 좀 집착하게 되는 면이 있는데 부동산이라는 것 또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고 사실 아닌 것도 많거든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 뭐 그냥 뭐 무슨 주택들 빈집도 많고 하는데 뭐 가격 안 오르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비팅하지 못하는 거죠. 부동산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막상 인플레이션을 비팅할 수 있는 도구가 거의 없었어요. 뭐 과거 같으면 금이었는데 비트코인 나온 이후부터는 금도 영 좀 가격이 신통치 않은 게 사실이고 최근에는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한 이후부터 지난 수년에 걸쳐서 저희 뭐 가족 일가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나 볼 때마다 비트코인을 일부 라도 편입을 해라. 그 얘기를 아주 많이 해왔습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비트코인을 금보다 더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최근 들어서 금보다 더 좋아질 거다, 시총이 더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언제쯤 금의 시총을 넘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제 왜 더 좋게 보는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금은 이제 가장 오랫동안 신뢰받아 왔던 가치 저장 수단이었고 실제로 과거에 부동산의 장기, 그러니까 우량 부동산의 장기 가격 변화와 그리고 금의 가격 변화가 상당히 유사하게 좀 갑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부터
금의 퍼포먼스는 많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구매력 저장 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비트코인이 계속 가져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현재 어덥션 단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이제 예를 들어 뭐 5년 전에는 10명 중에 8, 9명이 신뢰하지 못하고 너무 변동성 큰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가치 조정 수단이야? 이렇게 바라봤다고 하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숫자 뭐 한 6, 7분 정도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뭐 절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몇 년 뒤엔 또 더 그러할 거거든요. 지금 이게 어덥션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초과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상으로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금보다 나은 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능적으로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경우에 디지털 네이티브 자산입니다. 우리 삶이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에 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영상 촬영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걸 소통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대중 지금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도 결국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휴대폰을 얼마나 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심한 경우에 하루에 뭐 16시간씩도 쓰고 그래요. 뭐를 촬영도 했다가 유튜브도 봤다가 그죠? 뭐 카톡도 했다가 업무적으로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디지털을 많이 썼나 싶지만 우리 삶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었던 금이 그 디지털 환경에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좀 제한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디지털 네이티브 자산이기 때문에 훌륭한 면이 있고 또 보관이라든지 전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바대로 저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금이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을 넘어설 걸로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가늠이 안 되긴 해요. 이 부분은 이제 답변을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전망이 안 되네요. 예. 네. 비트코인이 10년 뒤에 큰 돈을 벌어다 줄 투자로 더 나은지 아니면 강남의 집이 더 나은지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논쟁적일 것 같아요. 아마 다수의 분들은 그래도 강남 부동산이 뭐 안정적이지 않아? 이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거의 10명 중에 한 8, 9분은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비트코인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 부동산이라는 것은 제한적인 수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가장 선호되는 것이고 서울에 살고 싶다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제 뭐 너무나 한국에서 가장 사람들이 한국의 많은 인구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남이 이제 선호되는 거주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당장 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하더라도 과연 강남에 살고 싶을까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로벌리 그리고 시간적인 상황과 어떤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선호될 수 있는 자산은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또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가 지날수록 비트코인을 지금 당장도 그럴 거예요. 누가 준다고 하면 안 받겠다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트코인이 좀 더 우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트코인 상승에 혹시 발목을 잡을 만한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사실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을 깨트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트럼프가 갑자기 암살된다거나 미국에 뭔가 내전이 발생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그 트럼프 대통령과 상하원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중심의 의회의 어떤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 금이 갈 수 있겠죠. 뭐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뭐 사실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요. 그거는 이제 뭐 고민해 보면 그런 예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분쟁 이슈들이라든지 뭐 전쟁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빠지더라도 다시 오를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을 침체시킬 수 있는 것은 경기 침체 혹은 금융 위기 같은 약간 일정 기간 동안에 경제 시스템을 좀 충격에 몰아넣는 이런 것들이 좀 가격을 좀 그래도 의미 있게 하락시킬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긴 시계로 보면은 뭐 그냥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지 인 해프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올해가 이제 한 달하고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남은 올해 그리고 내년 비트코인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올해는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크립토 마켓이 좀 좋을 걸로 기대를 했었고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이 있을 거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인 수목투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1월 중으로 바로 비트코인이 10만 불에 가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당선 직후였거든요. 한 7만 불 초반대였는데 지금 거의 다 와버렸어요. 거의 지금 현재 9만 7천 불 정도니까요. 거의 다 왔는데 올해 중으로 좀 계속 괜찮을 것 같습니다. 12월 보통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되고 나면 사실 경제 위기 수준의 어떤 충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대통령 당선 이후에 1년 정도는 마켓이 좋았어요. 증시도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이번 네 번째 반감기 이후에 6개월 딱 지난 시점 본격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사이클에도 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무난하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 또한 일반적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시클리컬한 측면을 보면 내년 한 여름 이후까지도 강세를 지속하는 게 맞거든요. 거기에다가 트럼프 정권이 가지고 있는 크립토 산업의 우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좀 더 불을 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백악관 내에 크립토 담당자를 그런 포지션을 정하겠다라는 보도가 오늘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이 전부 그런 의사결정들의 일환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면은 결국에는 가격에 또 영향을 많이 주겠죠.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면 참 좋은데 그래도 또 일부 이렇게 매도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이 매도를 할 때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매도에 대한 기준을 세 가지로 얘기를 보통은 하긴 합니다. 세 가지는 내가 원했던 가격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내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생각했던 어떤 가정들이 틀려졌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나은 자산이 보일 때, 이렇게가 이제 일반적인 굳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매도의 기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서 그 기준에 보면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원했던 금액이 있을 거예요. 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목적 자금인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서 이런 뭐 재테크들을 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도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집 한 채는 그래도 좀 먼저 사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하는 분이라고 하면 욕심 부리지 않고 목표가 왔을 때 빨리 파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더 가격이 오를지언정요. 예, 왜냐하면은 뭐 더 오를지 어떨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표한 금액이 오면 파는 것 또한 기분 좋게 팔 수 있는 거니까 그거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보면 또 이제 두 번째는 산업이 가지고 있는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클 범위를 따라가는데 앞서 얘기했던 뭐 반감기 상의 어떤 피크가 될 수 있는 반감기 이후에 500일 내외의 어떤 일자가 도달했다거나 아니면 김치 프리미엄이 막 10% 이상씩 깬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매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입 시점과 뭔가 다른 어떤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거는 이런 거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로 인해 가지고 리레이팅 국면으로 왔다 생각했는데 극단적인 예였지만 뭐 미국 내전이 발생하고 뭐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시 달라졌다. 뭐 그런 경우는 그런 뭐 매도의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예.